얘기 중간에 나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편하게 네, 질문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그냥 옆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정수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이제 그 정수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냥 간단하게만 들어봤어요. 간단하게.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사진에 보면 이렇게 물 위에 얼음이 떠 있는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모아놨는데요. 보면은 이거는 뭐 북극이나 남극 같은 그런 데에서 배가 이제 얼음이 둥둥 바다 위에 얼음이 둥둥 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겨울에 보면 한강에 이렇게 얼음이 둥둥 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계곡물도 겨울 되면 얼어서 그 이렇게 얼음이 위에 있고 밑으로는 물이 흐르는 거 이런 거 했는데, 이렇게 이거를 물질로 얘기를 하면 얼음은 고체고 물은 액체잖아요. 그런데 액체 위에 고체가 뜨는 물질은 물밖에 없는 거 혹시 아세요? 어, 네, 물밖에 없어요. 다른 물질은 그 어떤 물질도 고체가 그 액체 위에 뜨지 않아요. 어, 네. 왜냐하면 그 액체일 때의 분자 구조가 훨씬 더 느슨하고 고체가 되면 그 분자 구조가 딱딱해지면서 고체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부피가 줄어드니까 밀도가 높아지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 가라앉게 되거든요. 같은 부피이면. 그런데 물만 반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물통에다 물 가득 채워갖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냉동실에 넣으면 터지는 게 부피가 커지니까. 그런 음,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물이 그냥 다른 물질들과 똑같이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이 얼면 얼음이 돼서 가라앉고, 또 물이 얼면 그럼 위에가 또 얼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가라앉고 또 가라앉고. 근데 다행히 물은 이렇게 액체 위에 고체가 떠주는 바람에, 물 위에 얼음이 뜨는 바람에 이 위에가 아무리 추워도 얼음이 다 막아주잖아요. 추운 냉기를. 그러니까 아래 물은 계속 흐르고 강물은 그 안에서 물고기들은 계속 살아나고, 그래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래서 그 정도로 그게 근데 몰라요. 이유를. 왜 그러는지. 그냥 현상은 알죠. 아, 이게 분자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이런 현상은 아는데 왜 물만 그래?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 신이 만들어서 그래. 이 말이 제일 싫어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 말이 되지만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물이 이렇게 물리 법칙에 위배되면서까지 존재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만큼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물을 너무 많으니까 그 중요성을 깜빡깜빡하고 살죠.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체에서도 우리 물이 하는 역할은 모든 인체 활동에 관여를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제 몸에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신경으로 해서 제 혀를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뭐 제가 지금 10가지를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인체 활동에 뭐 지금 뭐 체온 조절부터 변비 예방까지 10가지를 적어놨지만 모든 거에 이제 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더 우리 물이 이거 보시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이 얼음 어떤가? 이 사진 보시면, 예,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에 가면 꼭 일어나는 일이죠. 아버지는 딱 뜨거운 데 들어가시면서 딱 얘기하잖아요. 어우, 시원하다. 그럼 아들이, 시원해? 그러면서 다 들어갔다 음, 깜짝 놀래고, 그러면서 얘기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욕 다 하고, 이제
배고파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이런 매운 육개장을 먹으면 또 아버지는 또 얘기하죠. 아, 시원하다 그러면서 먹잖아요. 네, 어른들은. 그러면 또 자기는 설마 또 속이겠어? 그러고 먹죠. 근데 맵고 뜨겁고.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하죠, 아들이. 세상에 믿을로 먹다고. 첫 번째 속았을 땐 사람이었지만 이제 믿을로 먹는. 근데 이게 그냥 이런 유머가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어른은 이런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어른들은 세포막 사이사이에 근육막 사이사이에 노폐물이 쌓여 있어서 그게 녹는데요. 뜨거운 데 들어가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걸 그때 개운함을 느끼는데 그걸 시원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이들은 몸에 노폐물이 안 쌓여 있으니까 그걸 시원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뜨겁다고 온도를 그대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 몸에 수분의 양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렸을 때는 70% 이상이 우리 몸에 수분이어서 수분이 충분하니까 노폐물을 다 빼내는 거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수분이 줄어들어서 노폐물들이 우리 몸에서 나가지 못하고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막 급하게 아침에 출근하거나 뭐 외출을 뭐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할 때 막 급하면 막 준비하고 옷 후다다닥 갈아입고 옷 벗어놓은 거 그냥 딱 일단 뭐 아무 데나 던져놓고 나가잖아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바깥에서 너무 열심히 놀았든 아니면 너무 열심히 일을 했든 막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들어오면 힘드니까 들어와서 바로 그 벗어놓은 옷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잖아요. 예, 만약에 식사를 제대로 못했으면 들어와서 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고. 예, 그게 옷 정리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나한테 크게 피해가 없으니까. 근데 쉬지 않으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쉬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 몸에서도 수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생존을 위한 세포에 먼저 물을 공급해줘요. 예, 체온 조절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생존에 필요한 뭐 심장이라던가 뭐 이런 데에 수분을 먼저 공급하고요. 그리고 청소를 해야 되는, 배출을 해야 되는 세포에는 가장 마지막에 수분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배출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우리가 만약에 갈증이 딱 느껴지거나 수분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면 우리 뇌에서는 바로 방광으로 신호를 보내요. 신장으로 신호를 보내서 거기 있는 물을 다시 흡수하게끔 방광으로 해서 소변으로 못 나가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노폐물들이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를 못 하게 되면 이런 쓰레기들이 쌓여요. 탄수화물 쓰레기로 이산화탄소나 혈당이나 젖산이 쌓이고 예, 그리고 지방 쓰레기가 이렇게 지방들이 고지방들의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단백질 쓰레기들이 이렇게 암모니아나 요소, 요산, 호모시스테인이 우리 몸에 쌓이고요. 이런 게 계속 쌓이면 이제 누가 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봐야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사고로 부러지거나 이런 게 아니면 이런 질병에 해당되잖아요. 뭐 당뇨라던가 피곤하다던가 뭐 간이 조금 안 좋다던가 혈압이 높다던가 뭐 이런 것들 뭐 신장이 안 좋다 뭐 신부전이다 그게 이런 지방 쓰레기가 쌓이면 이런 동맥경화나 혈압 관련된 혈관 관련된 질환들이 생기는 거고 이 탄수화물 쓰레기나 이런 탄수화물 쓰레기는 뭐 혈당이나 젖산 같은 게 쌓이면 당뇨병이나 만성 피로증이 우리한테 생기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이 탄수화물 쓰레기나 지방 쓰레기는 예전부터 알고 있어서 관리들을 해오는데 단백질 쓰레기가 요즘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단백질을 흡수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서 예전에는 고기를 아주 많이 먹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은 우리가 외식한다 뭐 한다 하면 다 고기잖아요. 예, 육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단백질 쓰레기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요산이 쌓이면서 통풍에 걸리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단백질 쓰레기가 중풍이나 치매의 원인 물질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리고 암모니아나 요소 같은 것들도 쌓이면 이제 그게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배출해야 되는 물의 양은 2.5리터예요. 대변으로, 소변으로, 폐에서, 피부에서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출을 하려면,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항상 들어온 물 대비 나간 물의 합은 빼면 0이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들어오는 물이 적은데 나가는 물이 많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될 때 수분이 부족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들어온 만큼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건 항상 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물을 마셔줘야 돼요. 근데 0.3리터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돼요. 뭐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던가 뭐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이나 그런 대사를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수분을 만들어내는데 나머지 2.2리터는 우리가 음식이나 마시는 물로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국의 의학 박사였던 백맨겔리지란 의학 박사가 이 사람은 치료를 하는 것보다 병을 걸리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해서 이 예방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9번, 2시간, 3시간마다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한 건 화장실 갔다 오면 무조건 물 마시고, 예. 화장실 갔다 오면 무조건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한 30분 있다가 또 물 마시고, 목 안 말라도 물 마시고, 습관적으로 하루에 9번 정도 물을 마셔서 2리터 이상의 물을 공급해줘야 우리 몸에서 그 쓰레기들이, 노폐물들이 배출이 잘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물을 이렇게 마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예. 등산하다가도 뭐 그냥 계곡물 마시기도 하고, 예,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수도꼭지에 있대고 저렇게 물 마시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예, 계곡물 절대 못 마시게 하고요. 예, 등산할 때. 그리고 수돗물도 아이들이 절대 안 마시죠. 예. 진짜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설악산 올라갈 때 저렇게 계곡물 마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 아무도 물 그렇게 마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수를 사서 많이들 먹잖아요. 외출에서는. 그런데 이 생수를 또 이게 이 물을 치수해서 물을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뭔가 이제 위반 사례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라는 곳에서 그동안의 위반 사례가 뭐가 얼마나 있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157건이라는 이런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 어떤 위반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71건, 45.2%가 수질 기준 부적합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약수터가 많을 때 약수터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표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질 체크를 해서 수질 기준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적어 놔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부적합이라고 적히면 그 약수터를 폐쇄해. 물을 마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그런 거죠. 수질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얘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없게, 그 물을 판매할 수 없게 영업 정지를 당한 경우는 12건이고 나머지는 경고 아니면 벌금으로 대체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물을 팔았던 거예요. 수질 기준 부적합이라고 그렇게 위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그런 생수 회사들이 어딘가라고 보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생수들, 뭐 편의점, CU에서 파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한 번씩은 다 걸렸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는 했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 라벨이 있어서 그나마 예전에는 도대체 이 물을 어디서 수원지가 어디고 언제 이 물통에 담겼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라벨지를 분리수거 문제 때문에 라벨을 없애버리면서 지금은 그것도 알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삼다수는 다 제주도에서 오는지 알잖아요. 음.
근데 서울에서 판매하는 삼다수의 40% 이상은 청주에서 만들어지는 삼다수예요. 예. 그는 근데 그거를 이제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알았는데. 예.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설사 근데 저런 문제 없이 잘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이 생수는 라벨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서늘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 그런데 아무도 서늘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6병, 2리터짜리 6병들이 저걸 진짜 저렴하게 파는 데는 2,000원에 팔거든요. 2리터짜리 하나가 4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만들고 한다? 보관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땡볕에. 예. 겨울에는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는 거고요. 여름에는 끓었다 식었다 끓었다 식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직사광선에 노출된 플라스틱에서 어떤 물질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옷을 창가에다가 직사광선 있는 데다가 옷을 놔두면 몇 달이면 옷 색깔 다 말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햇빛에 플라스틱이 이렇게 색도 빠질 정도로 반응을 하는데 저 플라스틱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봤더니 이런 발암 물질들 뭐 아세트알데히드나 포름알데히드나 안티몬 같은 이런 발암 물질이 검출되더라 하는 정도만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는 이게 어떻게 반응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뭐 정수기 집에서 안 쓰는 사람들 거의 없고 거의 모든 집에선 다 정수기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정수기의 70, 80, 7, 80%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예요. 근데 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까지 걸러내는 게, 미네랄을 없애는 게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미네랄이 없는 물은 죽은 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역삼투압 근데 이게 죽은 물인 게 문제라기보다는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를 하면 우리 몸은 이 산성도가 7.3에서 7.4, 그러니까 중성이 7인데 그거보다 약간 높은 약 알카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피부를 뺀 나머지 부위는 다 약 알카리성이에요. 근데 이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은 6.5 이하의 산성수가 돼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세계 물협회의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는 임산부는 절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베이징 연구소에서도 미네랄이 없는 이 산성수를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물을 마시게 되면 뼈에서는 칼슘이 근육에서는 아미노산이 유실돼서 탈수 증세가 더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식수의 기준을 산도를 6.5에서 8.5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라고 권장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저 기준을 지켜요. 예, 그런데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물의 이 pH 농도, 산도는 일반적으로 평균 5.5에서 6.5를 나타내요. 예, 그래서 식수로서는 기준이 미달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WHO 기준으로 미달이지 우리나라에선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준이 5.5부터 8.5까지 유일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래요. 5.5에서 6.5 사이의 물도 식수로 인정해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을 마시게 되면 환자된다라는 이런 방송도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러면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로 정수한 게 산도가 그런가 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 산도를 체크하는 시약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코웨이 정수기에서 정수한 물이고요. 이제 이쪽은 이제 이스프린 정수기 물을 이제 부어서 이제 해볼 거예요. 근데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물, 뭐 바닷물이나 빗물이나 호수물이나 뭐 강물이나 모든 물은
우리 몸하고 똑같은 7.3에서 7.4 정도의 약 알칼리성을 떼요. 실제로 똑같이. 그래서 수돗물도 약 알칼리성을 떼요. 근데 그게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통하면 이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 변화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역삼투압 예. 어이구, 이게 화면이 안 돌아갔었네요. 이제 이렇게 부어지면 이렇게 지금 시약을 넣으니까 예.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노란색,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색이 변화된 예. 것을 보실 수 이게 산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 있는 거, 산성수라는 게 실제로 이제 예, 되고 있어요. 음.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산성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은 7.3의 그 약 알칼리성의 그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그 산성수를 빨리 배출하거나 중화시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탈수 현상이 생기는데 이 탈수 현상이 생기면 제일 먼저 관절낭에 있는 물이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관절낭에는 물 없어도 안 죽잖아요. 우리가 움직일 때 힘들어서 그렇지 당장 죽지 않잖아요. 관절 우리가 손가락 하나 잘린다고 사람 죽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이런 데는 다친다고 아프다고 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낭에서 물이 제일 먼저 빠져요. 그래서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게 탈수 현상 때문인 이유. 탈수 현상일 경우가 원인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요. 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피부에 주름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분이 빠지면서 피부도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산은 산도가 2.5 정도 되는 굉장히 강한 산성이거든요. 근데 그 위를 보호해 주는 게 그 위산에서부터 보호해 주는 게 코팅해 주는 게 바로 물인데 물이 부족하면 그 코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피의 90%가 물인데 물이 부족해지면 피가 끈적거리니까 혈전이 발생하고 세포에서도 물이 빠져나와서 세포 수명이 단축되고 그리고 간 독소나 신장에도 이제 신장에서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물을 못 내보내고 다시 재흡수하니까 신장에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저 부종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이 붓는 게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우리가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거기로 수분을 확 보내버리니까 몸이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 라면 먹고 자면 그 다음날 얼굴 팅팅 붓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부종도 생기고요. 그리고 뇌의 85%가 물인데 예, 뇌에 그 단백질 쓰레기인 호모시스테인이 쌓이면 이렇게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예, 그런 병도 생기는 거죠. 뇌도 손상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위산이나 위액이나 담즙액 같은 경우가 소화액인데 이 소화액들은 산성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녹여야 되니까 산성인데 그 녹여진 음식물들 영양소들이 우리 장에 가서 흡수가 될 때는 거기는 그 장은 알칼리성이어서 흡수는 알칼리성이어야 잘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산성소를 계속 마시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마셔도 그 장도 산도가 낮아지면 7.3에서 낮아져서 뭐 7보다 낮아져 버리면 영양소가 흡수가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흡수가 안 돼 버리니까 우리 몸은 약간 문제가 이제 영양실조 같은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내 몸무게가 70kg면 약 1리터 정도의 물이 없을 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의 탈수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리는 원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원인은 딱 한 가지 암에 대해서는 100% 확실하게 알고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이것도 원인이지만 다른 원인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암에 대해서 이 암이 왜 걸리는지를 알고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자궁경부암은 100% 바이러스라는 걸 알아서 여중생들부터 예방 접종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위암은 헬리코박터균이 유발한다는 건 알지만 그거는 위암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인 거고 그다음에 간암은 간경화나 간염이 간암으로 바뀐다라는 것도 간암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암이 걸리는 이유는.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그냥 그건 복불복이래요. 예.
뭐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하루에 물을 한 잔도 안 마셔요. 하루에 물을. 예, 물을 거의 한 잔도 마시지 않거나, 예, 그리고 이제 음식도 편식을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나타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곳에서 암이 생기는데 딱 암이 생기지 않는 우리 신체 부위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은 암이 없어요. 심근경색이나 뭐 심혈관 질환으로 심장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지만 심장에 암은 발생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장기가 심장이잖아요. 뇌는 죽어도 심장이 살아있으면, 예, 사람이 살아있는 걸로 우리는 인식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심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수분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심장이고, 그리고 영양소도 제일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예, 그런 정도로 이 수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암 이런 예방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이 수분을 영양소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영양소라고 하면 가장 많은 영양소잖아요. 예, 우리 몸에 차지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도 정수기가 중요하고 정수기에서도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생각하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가 광고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 정수기나 이 식수 관련돼서 그 유엔의 협력 기관 중에 NSF라는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정수기를 삼성이 세 가지 인증 항목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다 인증받은 회사는 3.3%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는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NSF에서 이 정수기 시스템을 인증해주는 인증 항목은 6가지예요. 근데 그 6가지 중에서 이제 3가지를 받은 회사가 3.3%라는 얘기고, 그리고 걸러내는 물질, 그 필터가 걸러내는 물질은 뭐 이렇게 한 70개, 80개 정도 된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스프링 정수기는 163가지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걸로 성능을 인증받은, 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걸로 인증받은 필터를 가지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번부터 163번까지 모든 물질이 어떤 그 물질들이 물속에 있으면, 예,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가 다 적혀 있고, 그게 어떻게 해서 걸러지는지를 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163가지 물질을 걸러내는 유일한 회사, 그런 필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NSF에서 그러면 각각의 인증을 받은 회사들은 몇 개나 될까 하고 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위에 있는 이 심미적 효과, 이 42번 항목에 대한 인증은 정수기 회사들이 405개, 거의 모든 정수기 회사들이 인증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물이니까 무색, 무치, 무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필터를 통과하면 색깔이 무색이고, 그다음에 묻히고, 예, 그다음에 무미인 그런 필터다라고 인증을 받은 게 405개 회사. 그러니까 다 받아야죠. 먹는 물이니까. 예, 다 받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53번은 이 물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아프면 안 되는 거. 그런 건강에 관련된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래서 독극물 관련된 이제 이런 걸 제거하는 걸 인증받는 건데 이건 113개 회사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 물을 정수하면 물이 깨끗하잖아요. 이 깨끗한 물에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한 마리만 있어도 굉장히 빠르게 증식을 하기 때문에 살균을 해줘야 되는데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23군데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의약품, 뭐 우리가 항생제를 먹고 남은 거를 버린다거나 하수구에 아니면 살충제나 제초제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빗물에 쓸려서 강물로 가면 그게 나중에 다 우리한테 식수로 오게 되는데 정수장에서 다 못 걸러지는 물질들도 있어서 오게 되는데
그 물질들을 걸러내는 그런 의약품을 걸러내는 필터를 가지고 있는 데는 41군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받은 인증은 이 42번, 53번, 401번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받았어요. 왜냐면 삼성은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받았는데 저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473번 이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건 코팅 프라이팬, 아시죠? 테프론 코팅 프라이팬 우리가 예전에 엄청 많이 쓰던 거. 그 물질이 이제 강물로 설거지할 때 들어가서 그거가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오게 되는데 이 물질이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어서 화학물질이어서 지금은 사용이 금지됐어요. 2006년부터 사용이 금지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5년 더 늦게 2011년부터 수입을 금지시켜요. 사용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수입을 금지시켜서 그 전에 수입됐던 그 물질은 아직도 공장에서 코팅 프라이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아직 남아 있으면 그걸 쓸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근데 그걸 걸러내는 회사는 5군데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거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 얼마 전에 대구 지역의 녹조, 낙동강 녹조가 되게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녹조가 숨을 쉬면서 만들어내는 독극물이에요. 독성 물질인데 이게 이 독성이青산가리의 200에서 300배 아주 높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걸러내는 성능의 필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2군데밖에 없는데 그 2군데 회사가 아메이하고 아메이 차이나예요.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는 2군데서 만들거든요. 중국 공장하고 미국 공장하고. 그래서 2군데서 다 인증을 넣어서 인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2군데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 6가지 인증을 다 받은 유일한 회사고요. 이 6가지 인증을 다 받은 걸 이렇게 항목 인증을 다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수기 필터에 대한 것만 인증을 받은 게 아니라 정수기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물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나오는 부분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인증을 이렇게 NSF에서 인증을 받은 가정용 정수기 시스템에서는 유일한 이스프링 정수기가 유일한 정수기예요. 그래서 이 필터가 새 필터가 이렇게 하얗거든요. 근데 이게 성남시에서 1년 사용한 필터 사진인데 이렇게 녹물로 아주 이쁘게 염색이 됐어요. 이게 다른 회사들은 필터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다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어서 도대체 뭘 어떻게 걸러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스프링 정수기는 이렇게 필터를 교체할 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지역마다 저 색깔이 달라요. 공업지대가 많은 지역은 색이 까매요. 그래서 평택이나 안산의 반월공단 이런 곳에는 까맣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성남시처럼 오래된 도시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녹물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관에서의 녹물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이렇게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프링 필터는 어떻게 만드냐면 코코넛 껍질을 분쇄하고 갈아서 가열해서 이제 이 숯을 만드는 거예요. 탄소를 만든다는 게 숯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 숯을 깨끗하게 걸러내서 오염물질을 다 걸러낸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압축을 하는데 이 압축하는 게 엄청난 기술력이에요. 너무 세게 압축하면 물이 통과를 못할 거고 너무 약하게 압축하면 걸러져야 되는 물질도 못 걸러내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술력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렇게 압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압축 카본 필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압축 카본 필터는 163가지의 물질을 성분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0.2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물질은 채로 걸러내듯이 다 걸러내고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걸러내고 0.2 마이크로보다 작은데 유기물들, 이 유기물들이 우리한테 몸에 해를 주는 거거든요. 유기물들이. 근데 그 유기물들은 이게 탄소니까, 수시니까 다 흡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그 냉장고에다가 숯 넣어놓으면 냄새 빨아들이잖아요. 냉장고 냄새를 그렇게 이렇게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빨아들여서 두 가지로 해서 다 빨아들여서 이제 그걸 유기물까지 없애고 하지만 예, 미네랄은 금속 물질이거든요. 뭐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건 다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탄소가 없는 유기물질이 아니니까 전부 다 통과를 해서 예, 우리가 마시는 물에 그 미네랄이 그대로 들어있을 수 있게끔 이 필터가 해주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한 2분 정도 되는 아메이에서 이제 만든 영상인데요. 예, 세계 판매 이게 1위 정수기. 예, 그 콜라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정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예.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나 맛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없는 각종 화학물질, 밀입자민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정수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스프링의 정수 시스템은 물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콜라를 오염된 식수 대신 실험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색소나 시럽 이외에도 브랜드에 따라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죠. 이스프링의 독자적인 압축 카본 필터는 천연 원료인 코코넛 껍질을 주성분으로 한 활성탄으로 만들어졌으며 납, 수은, 살충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16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다음 단계인 자외선 살균을 통해 물로 전파되는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의 99.99%가 파괴됩니다. 콜라에 들어있던 유기물과 밀입자가 이스프링 카트리지를 통과하면서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압축 카본 필터는 자석처럼 필터 표면으로 물질을 끌어당기며 이러한 흡착 작용에 의해 유기물을 제거합니다. 한편 0.2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크기의 입자는 물리적 여과작용을 통해 제거됩니다. 0.2 마이크로미터가 얼마나 작은지 궁금하시죠? 0.2 마이크로미터는 머리카락의 300에서 500배 정도 작은 크기입니다. 이스프링은 유해물질은 제거하면서 우리 몸에 좋은 칼슘, 마그네슘은 그대로 지켜줍니다. 예, 이렇게 어린이를 콜라가 생각하는 아메이가 이스프링으로 좋은 물을 선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물을 만들다. 이스프링.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맞는데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나온 만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는 물을 뭐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염되지 않는 자연의 물은 우리 몸의 산성도하고 똑같거든요. 예, 약 알칼리성으로 똑같은데 다시 그 상태로 돌리는 거죠. 우리가 오염시켜서 산성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우리가 산성 B도 절대 지금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기에 오염돼서 그거 그리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를 다시 원래의 자연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을 가하지 않아요. 이게 이 디스프린 정수기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물을 밀어 넣어서 그 역삼투압 그 삼투막을 통과시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프링 정수기는 그렇게 힘을 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이게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자외선 살균 시스템도 이게 살균 램프를 켜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수기니까 물이 계속 있는데 전선을 연결하면 거기가 누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아메이에서 무선 충전 방식,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개발해내요. 그래서 무선 충전 지금 뭐 굉장히 무선 충전이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 무선 충전 기술의 원천 특허를 아메이가 가지고 있어요. 예, 저희 정수기 만들려고 무선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게 무선 충전 기술의 원천 특허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난 예, 그런 회사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되냐 그리고 정수기를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이 다음 장에 이제 나와요. LG 퓨리케어 정수기를 판매하는 곳에 어떤 사람이 고객이 글을 남겨요. 정수기 필터를 검색 중에
여기를 홈페이지를 들어왔는데 이게 뭐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정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금속을 제거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필터마다 LG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LG 정수기는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삼지 않고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뭐 동양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게 정수기 회사들의 제조 원가, 운용 원가 때문에 하는 쪽의 성능에 더 포커싱을 둔다, 초점을 맞춰서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참고로 엄치나 필터를 장착하고 있는 녀석은 아메이에서 정수기입니다라고 얘기를 LG 직원이 예,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아메이는 어떤 한쪽에 포지션을 맞춘 게 아니라 포커싱을 맞춘 게 아니라 둘 다 되게 다 걸러질 수 있게 예,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는 저렇게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하는 정수기하고 다 있는 정수기하고 이거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그거는 예, 아닌 것 같아요. 예, 제 기준에서는 똑같은 기능일 때, 디자인이 더 좋은 걸, 그러니까 똑같은 성능일 때, 디자인이 더 이거 이쁜 걸 살까? 저걸 살까?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는, 그냥 고등학교 3학년 고3들이 요즘에 쓰는 공부폰이라고 하는 인터넷 안 되는 전화기만 있는 거하고, 나는 스마트폰으로 업무도 봐야 되고 인터넷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사야지. 전화 되니까 둘 다 그냥 이거 아무거나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건 똑같은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기준이라는 건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메이는 뭔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설명들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암에 있는 전부 다 이렇게 아까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세계 그 유엔의 협력 기관인 NSF라는 곳에서 그런 인증을 다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공기청정기도 인증을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런 모든 그런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알레르기 재단이라는 알러지 UK라는 알레르기 재단이 있는데 영국은 모든 국민이 알레르기 환자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공기가 워낙에 안 좋았고 예, 그래서 다 알레르기 환자인데 그래서 거기가 알레르기 재단이 굉장히 알레르기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데가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서 인증을 이렇게 22가지가 다 뭐 제거한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한다고 인증을 받았고 뭐 삼성이나 LG도 거기서 받는데 뭐 삼성은 아예 안 받고 LG나 코웨이도 받았는데 뭐 3개, 4가지 정도 뭐 이렇게 진먼지, 진드기나 뭐 꽃가루 뭐 곰팡이 같은 것만 이렇게 다 받은 회사는 예, 감의 제품이 유일하고요. 예, 이렇게 나오고요. 이 동물은 코아티라는 남미 너구리인데 에버랜드에서 있었는데 얘가 엄청나게 부잡스러운 애래요. 잠시도 가만히 못 있고 엄청나게 부잡스러운 애인데 얘가 공기가 안 좋으면 꼼짝을 안 한대요. 예, 그래서 이 에버랜드에서 이거는 이제 아메이 구형 모델인데 아메이 공기청정기 구형 모델인데 그걸 이 우리에다 갖다 놓고 공기를 맑게 그래서 얘네들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물농장에 나온 장면을 캡처해서 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목이 중요하신 가수들은 예, 자기 호흡기가 중요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금 음, 아메이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전부 다 사용들 하고 있는 영상 이렇게 이 방송에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캡처해서 예, 보여드린 거예요. 네, 예, 오늘 시간은 마무리됐습니다. 혹시 뭐 이게 궁금한 보면 네, 필터가 네, 다르잖아요. 두 개가 있잖아요. 예, 다 이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네,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하얀 거는 헤파 필터라고 해서 예, 있고요. 뒤에 있는 거는 탈취 필터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예, 이 헤파 필터도 그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11등급, 음, 12등급, 12, 13, 14등급이 있는데
가정용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14등급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아메이만 14등급의 헤파 필터를 사용해요. 다른 회사들은 다 13등급을 사용하는데 이게 원가 차이가 거의 5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15등급부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드라이브 필터. 예, 드라이브에 드라이브. 예, 그거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아, 차량용. 네, 그건 차량용 공기청정기. 그럼 이거는 얼마나 그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돼요? 헤파 필터는 1년 6개월 정도에 한 번 가시는 거고요. 탈취 필터는 1년 13개월에서 14개월 정도에 한 번씩. 그거는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예, 공기청정기가 알려줘요. 예, 근데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예,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 네, 쿠쿠 정수기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상담사분한테 전화해서 여쭤봤었어요. 네. 제가 쓰는 정수기에는 미네랄이 없죠? 라고 물어봤더니 필터에 미네랄이 있대요. 예, 맞아요. 필터에. 예. 그게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을 걸러내니까 그 물속에 있는 미네랄은 다 제거를 해요. 근데 이게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미네랄만 걸러내는 게 아니라 물도 걸러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리터의 물이 들어가면 1리터만 나오고 2리터는 버려져요. 통과를 못 해요. 예. 그러니까 물도 걸러내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같은 물인데 어떤 물은 걸러지고 어떤 물은 안 걸러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필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역삼투압 방식의 필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에다가 도자기 깨진 것 같은 사기 같은 애들을 넣어놔요. 그러면서 거기를 통과하면 거기 있는 미네랄을 물이 이렇게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원래 물에 있던 애가 아니라 물에다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는 거죠. 맞아. 여기 보면 네. 정수기가 이 모양이 있고 네. 이 모양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아까 전에 그 동영상에서 본 게 이 모양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근데 수돗물이 나온 수도꼭지에 끼는 거예요. 예. 그, 근데 수, 예, 말씀하세요. 그 수돗물도 그러니까 뜨거. 뭐지? 그러니까 예, 그 레버가 있어서 레버를 돌리면 그냥 수돗물이 바로 나오고 그거를 반대로 돌리면 정수기 통과해서 나오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막았다가 했다가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그런 구멍이 2개거든요. 예, 맞, 수도꼭지에다 끼는 거예요. 예, 구멍이 2개여서 음, 정수기에 나오는 그 출수구하고 그물 나오는 구멍하고 그 다음에 수돗물이 바로 나오는 데하고 이렇게 2개로 돼서 여기를 막으면 이제 물이 호수로 타고 정수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이쪽 옆에 구멍으로 이제 정수기 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는 싱크대에 전부 다 이렇게 자바라식이잖아요. 대부분 싱크대에 이 수전이 그러니까 거기는 설치를 못해요. 어, 고정식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정식이요? 예, 그러니까 고정식 수전이 있는 이렇게 잡아 끄는 게 아니라 예, 예, 딱, 잡아 끄는 게 아니라 고정돼 있어야 돼. 아, 왜냐면 그래야 수압을 견디니까 얘가 막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 대부분이 퍼시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수도꼭지가 나와 있는 거. 예, 어, 싱크대 한쪽에다가 이제 설치를 그렇게 하죠. 예,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설치를 해요. 그렇게 설치해서 이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계속 물을 틀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물이 계속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수기는 물 틀어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힘을 가하거나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계속 스며들면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음, 쌀을 씻는다던가 음식을 할 때도 다 이 정수기 물로 하셔야 돼요. 음, 예. 왜냐면 수돗물에는 염소 성분이
우리 수도꼭지에 나와서 하루 정도 지나야 휘발돼서 다 나갈 정도의 염소를 넣어놓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간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병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염소로 해서 그걸 살균할 수 있게끔 계속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쌀 씻을 때 쌀하고 만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 쌀이 마른 애잖아요. 마른 곡식이기 때문에 물을 확 흡수해요, 처음에. 그래서 이 쌀을 씻으실 때 찬물부터 정수기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염소를 흡수하는데 그 염소가 또 우리 단백질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들하고 반응하면 그게 발암물질로 예, 염소 메탈 피리디듐이나 뭐 이런 발암물질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네. 수돗물도 정수돼요? 그러니까 관 두 개잖아요. 예,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그 수돗물은 그냥 쓰는 거고, 아, 예, 그냥 정수가 안 된 물. 예, 정수 안 되고 그냥 바로 쭉 나오는 거고, 그걸 이제 거기를 못 나오게 딱 막으면, 수돗물로 못 나오게 막으면 이제 얘가 관 타고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아, 예, 이렇게 레버가 있어서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외국은 자바라 방식의 싱크대가 아니고 다 고정식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데들은 이렇게 설치하려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왜냐면 배관 이렇게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은 그런 그걸 전환기라 타입이라고 하는데 전환기 타입으로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이 신규로 구매를 하시면 설치비가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퍼시 타입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예, 사용들을 하시죠. 예, 싱크대에 설치해서. 네. 여기 보면 네. 안 보인다. 제가 안 보이네. 말씀하세요. 저는 어떤 건지 알죠.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네. 뭐예요? 아,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하나는 스마트페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예, 스마트페이는 그 아메이하고 현대카드하고 제휴해서 아메이 제휴 현대카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발급받으신 분들에게 36개월 동안 이렇게 할부 개념으로 예, 렌탈 비용 정도 수준으로 해서 구매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혜택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그거예요. 스마트페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가격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BV는 뭐예요? PV하고 BV는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아메이는 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는, 지금 웅진 코웨이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BTS가 광고를 하고, 청호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임영웅이 광고를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광고를 하면서 광고 모델료를 받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그렇게 광고를 안 하니까 광고 모델료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좀 더 품질의 원가를 높이고 예, 원가를 높여서 품질을 좋게 하고 그리고도 남은 광고비는 제가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수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저한테 주거든요. 예. 근데 그때 포인트 그 PV라는 게 저한테 그러면 얼마의 마진율을 줄 건지 제가 얼마만큼 했는지 그 매출을 보는 그런 포인트 밸류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BV는 그 포인트로 해서 저의 수익률이 결정이 되고 예, 마진율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마진율 결정된 거를 그 BV는 보너스 볼륨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곱해서 저한테 이제 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만 주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시는 분도 매출에 영향을 미치셨잖아요. 그래서 20만 포인트부터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정수기 같은 경우는 60만 포인트가 넘잖아요. 예, 그러면 예, 보너스로 다음 달에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어요. 6%를 그 금액에 그 BV라는 데 곱하셔서 거기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약 한 6만 원, 7만 원, 6, 7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예. 예, PV하고 BV는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정수기 가격이 12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스마트페이로 하셨을 때 전체 내시는 금액이 126만 원이고 이 밑에 거는요?
예, 일시불로 그냥 한 번에 하시면 117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거. 아, 이게 일시불이구나. 예, 그거는 이제 근데 그냥 내가 사용하는 카드 할부로 해서 하시면 할부를 나중에 나눠서 내시는 거고, 그 스마트페이라는 거는 아메이하고 계약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할부를 그렇게 카드 결제를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고. 예, 아메이, 렌탈처럼. 예. 예, 아, 스마트페이는 렌탈처럼 내는 금액이라고. 아, 렌탈. 예. 예, 렌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메이랑 제휴맺은 현대카드니까 또 현대카드에 전화해서 아메이용으로 하나 또 다시 발급받는 거죠. 그렇죠.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아메이 홈페이지에서 아메이 현대카드를 신청하는 그게 있어요. 예, 거기서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신청하면 언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청하시자마자 앱 카드는 바로 만들어져요. 카드 번호랑 이런 거는 바로 나와요. 앱카드요? 예.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앱 카드. 앱카드. 그러니까는 모바일 카드 같은 거는 바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실물 카드는 뭐 현대카드에서 오는 시간이니까 뭐 짧으면 4일, 3일, 4일, 뭐 길면 일주일 이렇게 배송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걸리죠. 근데 카드 번호는 앱 카드로 해서 정수기 바로 설치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정수기 설치. 정수기 설치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정수기 설치는 정수기를 받으시고 나서 프로님하고 연락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받으시는데 보통 그 아메이 설치하시는 그 프로님들이 일정이 있으니까 한 이틀, 3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정수기를 받으시고 주문하면 한 전부 다 해서 한 4, 5일 안에는 다 설치까지 설치가 끝나는. 가능하세요. 저 이거 더블 X요. 네. 네, 이거 설명 듣고 싶어요. 더블 X요? 예,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예전에 해둔 게 있으니까 그걸로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안 보이시죠? 제가 공유를 할게요. 아까 전에 막 물에 관한 네, 그거 이제 알려주시면서 그런 자료들 막 띄어서 보여주셨잖아요. 네, 네. 아까 뭐 이렇게 물을 안 마시면 뭐 네, 탄수화물 쓰레기 쌓이면 뭐 어떤 네, 병이 네. 병 어떤 병 걸린 거 한다 뭐 이런 거. 네. 네, 그런 그거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네. 그거 공유해 줄 수 있으세요? 아, 자료요? 예, 그건 공유해 드릴 수 있어요. 네, 탄수화물 쓰레기 막 이런 거. 되게 예, 좋았어요.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더블엑스는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의 대표 제품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뉴트리라이트 농장은 이렇게 이제 씨앗에서 완제품까지라고 해서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전 세계. 그리고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뉴트리서트 파트너 농장에서, 그러니까 아메이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캔 음료가 그냥 뚜껑 안 딴 캔 음료 있다고 그래서 그거 바로 따서 마시지 않잖아요. 길에 그거 어디 화단에 이렇게 있으면. 왜냐면 그게 분명히 새 건 알겠는데 도대체 거기다 누가 뭐 갖다 놨는지 모르니까 안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아메이도 근데 우리가 건강식품에 대해서 원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처음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모든 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적을 해요. 그래서 직접 농장도 운영을 하고 직접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에서 재배할 수 없는 식물들은 이렇게 따로 이제 그 협력 농장들이 있는 거죠. 전 세계에.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로만 그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만들어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영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 지금 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라이브 스트림을 지금 이거는 여기는 지금 안 보이네요. 이렇게 지금 이거 멕시코의 엘페타칼 농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음, 예, 보이시죠? 보이세요? 공유? 네, 보여요. 네. 예.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24시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게끔 해줬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까지 보이시죠? 예. 이렇게 확실하게 모든 걸 공개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지금 근데 이 식물 영양소에서 있어서는 80년이나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러니까는 세계 최초로 식물 영양소로 이런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었던 회사고, 그런데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이랑 중국에 이제 아메이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한국이랑 중국은 식물 영양소를 몇 년 전부터 연구했는지 혹시 아세요? 5천 년이 넘었어요. 그렇잖아요. 한의학. 우리 한의학은 다 식물이잖아요. 뭐 동물성도 뭐 웅담이나 녹용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먹는 한약은 약초를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에 이렇게 또 연구소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도 이제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예,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아메이에서는 이런 제품을 만들 때 식물 영양소를 골라내기 위해서 핑거프린트 기법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들을 유전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1,800여 가지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 식물들도 다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 그러니까 상극인 애가 있고 시너지가 나는 애가 있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영양제를 만들 때 최상의 조합을 발굴해내요. 근데 2020년에는 1,300여 종이었는데 2년 만에 500종이 추가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걸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식물에서도 그 식물 중에서도 씨앗을 이제 선정할 때도 우리가 같은 벼에서 자란 쌀알도 쭉정이가 있고 실한 놈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3의 기관에서까지도 검사를 통해서 아주 좋은 놈으로 씨앗을 이제 골라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농장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걸로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한 다음에 가장 영양분이 높을 때 수확을 해내고 그거를 빠르게 수확이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는 그 땅하고 식물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영양소가 줄어들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그 영양소를 최대한 영양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건조기로 이동해 가지고 영양분을 보존시키고 이렇게 빠르게, 요즘에 이제 식품은 이런 저온하고 적외선으로 해서 영양분의 손상 없이 건조를 시키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시 다 토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식물이 만약에 열매가 영양분이 제일 많다. 그러면 그 영양분에서 열매에서 영양분을 채취하고 가지랑 잎사귀에도 영양분이 있지만 그거는 다 다시 갈아서 다시 땅으로 보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영양분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그 식물을 재배할 때 다시 이렇게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생농법이 가능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원료를 체크하고 그리고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이렇게 자연적으로 재배를 아까 전에 하고. 중국에도 예, 그 공장이 있다고 보태니까 하셨죠? 센터. 예, 아니 중국에는 연구센터가 있어요. 아, 연구센터. 연구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연구. 영천에는 제조 공장이 생겼고요. 네, 어, 네. 그게 우리나라는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한 아메이의 글로벌한 그 관리 기준을 지킬 수가 있는데 중국은 아직 조금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냥 이런 제품들, 필터 같은 제품들을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식품은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예,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예, 식품은 공장은 없고 예, 우리나라에는 공장이 생겼고 예, 그런 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조 사전에 그 정수기 필터도 중국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 중국에 중국이랑 공장이 미국에 있어요. 있다고. 예,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러면 한 정수기 안에 미국의 미국의 그런 예. 기술이랑 미국에서 만든, 그러니까 미국의 그 공장에서 만든 거랑 중국에서 만든 그 공장에서 만든 거랑 같이 하나의 정수기 안에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면 그러니까는 그 필터를 만들 때 이건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이건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거를 뭐 따로 만들어서 조립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통으로 만들고 여기서 통으로 만드니까 내가 구매할 때 아시아 쪽은 중국 공장 거를 사서 쓰게 되고요. 미국이나 저쪽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미국 공장 걸 사서 쓰게 돼요. 미국 그런데 가서는 안 돼요? 아니요, 써도 돼요. 근데 그건 미국에서 사셔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사야 돼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못 중국에서 사요. 만든 거라 못 믿으시나 예, 보다. 그죠. 근데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그거는 어, 전혀 이상이 없어요. 만약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거나 뭐 하면 폐쇄하죠. 없애죠. 아메이가 그런 음, 거 하나만큼은 관리가 굉장히 철저해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에서도 제품들을 만들거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그런데 원포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을 아메이에서 유통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라면도 있고 생리대도 있고 이렇게 뭐 물티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간장, 소금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 제조 공정이나 과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져서 하는 거예요. 음,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종갓집 김치가 있는데 이 종갓집 김치 그래서 모든 그런 회사들이 자기네 제품이 있고 아메이 제품을 만들 거잖아요. 그럼 아메이 제품을 만드는 라인을 그래서 따로 가요. 관리를 완전히 다르게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분리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저도 그런 거 굉장히 따지는 스타일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철저해요. 이 아메이가 어마어마하게 철저해요. 예, 그래서 제조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더블X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14가지 비타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가지 미네랄이 들어있고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감소하고 손상 DNA를 개선한다고 예, 이게 밝혀졌어요. 어.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 뉴트리언트라는 곳에서 이 뉴트리언트라는 그러니까 그 저널인데요. 예, 저널에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 논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 들어간 재료가 그 식물 베이스의 멀티비타민, 그다음에 미네랄, 그리고 파이토 뉴트리언트. 예, 이게 바로 그 식물 영양소거든요. 그거하고 그리고 얘랑 색깔이 똑같은 가짜 밀가루하고를 공급받았다. 엑세스 비즈니스 그룹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받았다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 엑세스 비즈니스 그룹이 미국의 아메이 제조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걸 받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그리고 여기 아세로라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쿼서틴 그래놀라라는 것까지 해서 19가지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다 논문에 써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더블 X거든요. 예. 그래서 걔가 이제 이 식물 영양소가 얼마나 영향이 이게 대단한지 이 생로병사의 비밀에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요. 암세포에 예. 어떤 작용을 할까? 예. 이를 알아보기 위해 배양된 정상세포에 발암물질을 넣어 암세포를 유발한 후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하는 실험을 했다. 식물 영양소를 넣었더니 예,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한 지 만 하루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다. 예, 저렇게 암세포들이 사멸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괴사되는 이런 장면.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그게 19가지나 파이토케미컬은 이렇게 암의 들어있는 핵심에서 작용한다.
합성 종양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생산을 차단하는 단백질을 자극해 암세포 스스로 죽게 만들고 혈관 생성을 차단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침범도 막음으로써 정의의 위험성도 낮춘다. 또한 발암물질에 의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기도 한다. 그 물질들의 상당수가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나타냄으로써 우리 인체 질병, 또 특히 암의 그 주범이 될 수 있는 활성산소라든지 염증을 완화시킴으로써 암 예방 효과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해서 그 파이토케미칼들은 그런 단순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 외에도 어떤 발암물질의 활성화를 억제하거나 또 발암물질의 몸과 배출을 촉진하고 이미 생긴 암세포의 그 세포 산후를 유도함으로써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는 아닌 그런 기능도 갖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더블X가 실험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플라시보, 그러니까 위약을 먹은 사람들, 이쪽은 이렇게 DNA 구조가 굉장히 선명해지게 되고, 예, 그 더블X를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꼬리도 줄어들고 이게 근데 이 결과가 뭐 이렇게만 봐서는 별로 차이 없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체크라는 게 뭐냐면 그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내는 우리 물질인데 그 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뭐 판톤텐산이나 비타민 C나 엽산, 로즈마리산 이런 애들이 이 파란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예,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되는데 이게 그 중요한 게 이거는 약이 아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어서 약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을 할 때 아픈 사람하고 아픈 사람한테 투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으면 아픈 사람이 금방 나아지니까 이게 효과가 확 드러난대요. 근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원래 건강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거의 불가능하대.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제 이게 논문에까지 게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실제 그 예전에는 이제 1950년대에는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늙은 쥐하고 어린 쥐를 두 마리를 이렇게 혈관을 이은 거예요. 한쪽을 해가지고. 그래서 젊은 쥐의 피가 늙은 쥐한테 가게 하고 늙은 쥐의 피는 젊은 쥐가 그러니까 피를 공유하게끔 이렇게 했더니 늙은 쥐가 젊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젊은 피를 수혈하면 좋구나.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년에 한 번 젊은 피를 수혈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에서 못 받고 외국 나가서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굉장히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그런데 다들 그러니까 이 늙은지한테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늙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젊은 피를 받았을 때. 근데 항상 비주류가 있잖아요. 이 어떤 한 연구자는 젊은지의 변화를 본 거예요. 젊은지는 변화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젊은지는 젊은 피를 계속 만들어낼 테니까 늙은 피가 들어와도 근데 젊은지가 늙어지는. 그러면 젊은 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알고 봤더니 젊은 피 때문에 젊어진 게 아니라 이 늙은 쥐의 피 안에 있던 노화세포가 농도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이게 젊은 피가 들어오면서 공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농도가 줄어들고 그래서 노화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던 거. 노화가 줄어들었던 거지. 젊은 피 때문에 그 뭐 생기 때문에 좋아지고 이랬던 게 아니었다. 왜냐면 이 젊은지는 훨씬 빨리 늙기 시작한 거거든. 근데 이 노화세포라는 게 그러니까 노화세포가 농도가 높아지니까 젊은지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노화세포라는 게 어떤 세포냐면 상처를 받거나 이 세포들이 상처를 받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대로 기능도 하지 않고 죽으면 다른 세포가 생기는데 죽진 않으니까 다른 세포는 생기지도 않고 얘는 제대로 기능을 안 하고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하면 좀비 세포라고 부르는 그런 세포로 떠돌아다니는. 그런데 이 더블X 같은 경우에는 그 손상된 DNA를 다시 복구하니까 얘가
자기 생명이 다했다는 걸 알고 죽던 아니면 다시 재생이 돼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화세포의 그런 거를 줄이는 그런 역량도 있는 이게 완전히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더블 X 유일하게 이렇게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영양제예요. 이런 실험을 보여주고 이렇게까지 논문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양제는 아직은 없어요. 좋다 말은 하지만 이런 증거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제품은 다른 제품은 없어요. 뭐 또 궁금하신 거 드세요? 있으신? 네? 드세요, 이거? 그럼요. 저도 음. 먹고 있죠. 남편도 먹고. 기본이에요, 저는 기본. 먹죠. 이거는 기본으로 먹고 있죠. 어, 예. 얼마나 드셨어요, 지금? 저는 먹은 지 한 4, 5년? 5년 4, 됐어요. 5년. 예, 그래서 제가 되게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는 걸 겁냈었어요. 한 3, 4년 전에. 왜냐면 살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많이 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살이 쪘을 때 헌혈을 하러 갔더니 제 피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헌혈해서 간단하게 검사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거 가면 혈당 나오고 뭐 어쩌고 이러면 어떡하지? 되게 고민했는데 얼마 전에 받았어요. 그때도 물론 살은 지금도 체중이 옛날에 비하면 한 10kg는 넘게 찐 거니까 운동도 못하고 막 바쁘게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살은 많이 찌고 저녁에 술 많이 마시고 이래가지고 살이 많이 쪘는데 그런데 건강 상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부 상태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체중 관리도 좀 해야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뭐 운동한 지 이제 일주일 됐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옛날하고 뭐가 달라졌지? 그랬더니 제가 먹고 있는 이 영양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1년 됐잖아요. 어, 남편이 엄청 체력이 좋아졌어요. 음, 그래서 사람 얼굴도 좋아지고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출장 가면 이제 피곤해서 올 때는 내가 운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혼자 다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그래요. 피곤하지가 않아. 피곤하지가 않아. 예, 이거는 드셔보시면 금방 느끼실 수 있어. 음. 어, 감사해요, 오늘. 네, 아니에요. 예. 자세한 늦은 건 우리 수업생님. 시간까지. 네. 아니, 괜찮습니다. 예,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김은경 씨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다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역에서 만날 거예요, 같이. 그래요. 그때 우리 오세요? 오시면 네. 우리 오시면 또 그때는 만나 뵙고 인사드릴게요. 맞아요. 좋아요. 네, 네. 굿밤 예, 감사합니다. 되세요.